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7일에는 경남에서 열렸고 어제는 충청 지역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김두관 후보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지역에서도 90% 가까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의 독주가 굳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경남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좀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12% 정도, 그러니까 11.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지역 민주당 당원들도 이번 당대표는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90% 정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으니까요. 충남, 충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88.9%를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9.4%였고 김지수 후보가 1.7%였습니다. 누적 득표율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90.4%, 90%가 넘었고 김두관 후보가 8.4%입니다. 김지수 후보 1.2%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도권 그리고 호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독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뭐 처음부터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최고위원,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는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최고위원 경선은 8명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컷오프를 통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정봉주 후보가 쭉 각 지역마다 1위를 기록했었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또 충남, 충북에서도 어제 충남, 충북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를 제친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정봉주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정봉주 후보가 쭉 1위를 기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약간 또 우려도 있었죠. 정봉주 후보가 원외 인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발언들을 한 것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고 이전에도요. 그러면서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견제 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량감 있고 안정적인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당원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하고 5위를 하고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 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당원들 입장이나 또 개인 입장에서 보면 1위를 하는 게 좋죠. 지금 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위가 누구였습니까? 정청래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최고를 늘 수석 최고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도 정봉주 후보가 1위를 하는 것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원들의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후보. 그러면 김민석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은 정봉주 후보도 뭐 좋은데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당원 권리당원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김민석이가 더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결국은 1위는 김민석이냐 정봉주냐 이런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정봉주 후보가 1위긴 하죠. 19%를 얻고 있고 김민석 후보가 17.2% 그리고 김병주 후보가 14.3%를 얻고 있죠. 그리고 전현희, 이현주,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순입니다. 최고위원을 5명을 뽑으니까 지금 이 중에서 3명이 탈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현재까지로 보면 3명이 탈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죠. 당원 수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만큼 득표를 하느냐 이게 좌우할 것 같은데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로 보면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이 3명이 떨어지는데 변수는 있겠죠. 호남하고 이제 수도권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 장담할 상황은 아니다. 뭐 전현희나 이현주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기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김민석 후보가 17.2%고 바로 그 밑에가 김병주 후보인데 14.3%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영배 후보는 좀 많이 떨어지네요. 6%밖에 못 얻었으니까 반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맞을까, 엎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고향이거든요, 지역구가. 그러니까 일산이죠. 그런데 이분이 고향은 전주예요, 또. 그러니까 뭐 호남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준호도 떨어지고 민영배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중에 호남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뭐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호남 사람이니 뭐니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강선우 의원 역시 서울 강서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 역시 반전의 기회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 역시 현재 6.1%, 민영배 후보 6%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대반전이 일어날까요? 뭐 후보 입장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나길 바라겠지만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선거라는 게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압도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전국의 당원들이 흩어져 있지만 생각은 대부분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여튼 근데 이 호남 출신, 광주 출신, 광산을 출신이잖아요. 근데 민형배 의원이 꼴찌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호남 광주 사람, 광주 지역 출신인데 꼴찌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뭐 광주 출신이니까 반드시 뭐 당원들이 찍어주고 뭐 서울 출신이면 안 찍어주고 뭐 이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개인의 역량인 거죠. 뭐 민영배 후보는 호남 정치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영배 후보가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차 경선은 통과를 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지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호남 1명, 영남 1명, 서울 1명, 충청 1명 뭐 이렇게 안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은요. 그래서 지역 안배를 하는 최고위원이 아니고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표에 의해서 갈리는 것이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제 당대표가 어느 지역을 또 안배할 수 있고 또 직능도 안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선출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개인기가 없이는 당선되기가 힘들다. 일부에서는 뭐 호남 출신이 전무하다 이런 말이 뭐 나오는데 그것도 당원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후보자가 그동안 어떤 정치를 해왔느냐 하는 것의 그 가름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구는 수도권이고 고향은 전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가 이현주, 전현희 의원인데 이현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도 나름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득표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강선우, 민영배는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만 이현주, 전현희 뭐 이 정도는 경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개개인이. 그리고 그렇게 잘 못하고 어떻게 그냥 지역구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최고위원회 나가가지고도 나는 뭐 최고위원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이죠. 특히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역량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당원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에서 얼마만큼 공헌을 했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실제로 호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뭐 전국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민영배 후보가 지금 꼴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텃밭이라고 있는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서 꼴찌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 하는 것을 본인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호남을 지역구로 뒀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할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호남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호남이니까 호남 당원이니까 호남 사람들을 지지한다. 꼭 이것보다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 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또 지금은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전투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 전투력을 본 것이 바로 정봉주 후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도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안보에 관해서는 1인자다. 이런 점에서 김병주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번에 지역구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재선이지만 초선 같은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당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력들을 가져야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최고위원 선거 이야기는 그렇고, 당대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김두관 후보의 입이 굉장히 지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27일 날 부산에서 막 했지 않습니까? 와, 이러면서 이분이 수위가 좀 넘나든다. 위험 수위를 넘나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어제 충북당원에서 충북합동연설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정도 반대 목소리도 수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아니지 않나? 옛날하고 북한하고 대결해야 되니 유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박정희와 뭐가 다르냐? 비유, 물론 말이라는 게 특히 정치인들은 비유를 잘해야 되고 대비해야 한 말을 잘해야 되고 은유법도 잘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강경 민주당의 이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유신체제 박정희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가 다르냐는 박정희하고 같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당내 선거를 하면서 본인이 좀 득표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아니지 않냐.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까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박정희하고 뭐가 다르냐. 참 논평할 가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고위원들이 반기를 들었죠. 정봉주 후보가 김 후보가 어제 부산에서 분열적인 발언을 했다. 그 말을 처리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병주 후보도 우리 당이 개딸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우리 열성 당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의 딸들, 그런데 개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상대당에서 약간 민주당을 모욕적으로 말할 때 개딸들을 극성, 극렬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하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두관 후보가 박정희와 뭐가 다르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멀리 나갔죠. 김두관 후보가. 물론 선거에 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도 조급하고 어떻게든 상대 후보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서로 상처를 주면서 당대표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대표를 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민주당을 살리겠다고, 그리고 저 거대하게 지금 밀려오는 국민의힘의 못된 쓰나미 같은 못된 자들을 어떻게든 막아내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거기에 선복에 설 사람이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자기 당에다 대고 전체주의적 사고라느니 박정희 유신 체제와 뭐가 다르냐느니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점잖하게 응수를 했더라고요. 우리 안에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그들과의 차이만큼 크겠느냐.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왜 뽑습니까? 저들과 잘 싸우자고 뽑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대권에서 승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자기 당을 향해서 전체주의라느니 유신체제와 다를 바 없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유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제 절반가량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 이것은 좀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당에서 평생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발탁이 돼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고 경남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자기 당에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관 후보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왜 지금 10%대밖에 안 나오는지 자기 동네에서도 10% 정도 10% 내외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 성찰을 해야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당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은 삼가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